네, 안녕하십니까. 영재놀이학습지도사 전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저번 시간에 좀 급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학습 정보를 어떤 식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용, 통합을 했는데요. 이제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절차는 이런 것 있죠. 외부 정보를 내부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 내부 정보를 나의 지식 지혜로 바꾸는 것, 지식과 지혜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수용, 통합, 표현인데요. 중요한 거 이제 이번 시간에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학습 표현 이거예요. 지식과 지혜로 저장하고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고 표현하는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신체적으로 신체를 이용하느냐, 사물을 이용하느냐, 도구를 이용하느냐. 사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피아노나 이런 거고, 도구는 망치 이런 거예요. 말과 글, 또 1대1이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느냐, 이런 것들인 거고요. 이런 것들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연관이 되는 것들이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중지능을 저는 채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수용, 통합 이렇게 되어 있고, 지성형, 도전관리 예정형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언어표현, 논리표현, 시각, 공간, 신체, 운동, 음악, 대인관계, 자기성찰, 자연 탐구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다중이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지능, 논리, 수학지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왜 이런 것들을 썼냐면 하워드 가드너 박사도 이제 영재 아이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지능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성형, 도전형, 관리형, 애정형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표현이라는 것으로 바꾼 거고, 그분은 이제 지능을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중지능이라고 해서 언어지능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호도 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L이라고 하는 게 언어지능, LM 논리 수학지능, VS 시각 공간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8가지고요. 8가지 중에 이제 이렇게 5문항씩 되어 있어요. 나는 예전에 작가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다라고 하면 없으면 1점, 많으면 5점. 그 내용 잘 이해한다 2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뭐 3점이네요. 그다음에 물건을 이제 잘 계산한다 난 못하고 수학 게임들을 못했다 2점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8문항 그러니까 8개 별로 5문항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0문항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문영민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죠. 지력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이 내용을 위해서. 그래서 그쪽에 있는 설문지를 쓰셔도 되고, 저는 이제 좀 간단한 거를 썼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이야기를 하시기를 실제로 이런 설문지라고 하는 것으로 다중지능을 검사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분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관찰 기법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를 관찰함으로써 다중지능을 연구를 한 전문가가 관찰을 함으로써 그렇게 이 친구에게는 그런 지능이 있네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다. 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영재 판별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선호도 조사. 그래서 앞에 있는 수용, 통합, 표현까지 이 3가지를 다 합쳐져 있거든요. 합쳐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문학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서, 리듬 뭐 이런 것들인 거고요. 그래서 글쓰기, 말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말하기, 토론하기, 글짓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뭐 이 친구들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들이 이렇게 있네요. 실제로 왜 이제 언어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좋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다중지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업군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이 중에 뭐 몇 가지가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한 것들은 다중지능이 가장 좋아요. 실제로 저는 진로 시간에도 다중지능을 활용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아이들의 꿈찾기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진로 찾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 수학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들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뭐 연역적 사고, 기하학적 사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추리 능력, 추상적인 패턴을 찾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과 뭐 사유 기술이 하면서 실제 이 지능을 한 사람들이 과학자, 수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논리학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들은 다 지능이 실제로 이제 직업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되는 쪽으로 많이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각공간지능입니다. 건축가, 미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거죠. 시각공간적 표현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리기, 만들기, 디자인하기, 배열하기 이런 것들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럼으로써 좋아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각 디자이너, 뭐 가이드, 조종사, 항해사, 화가, 실내 장식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각 공간 표현이 높으면 이렇게 직업군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체 운동 표현 같은 경우는 운동 선수예요. 무용가 이런 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마술사들에게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신체 동작으로 완벽하게 가능하면 이렇게 표현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보잉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그래서 조정, 균형, 손재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영화배우, 운동선수, 판토마임 하는 사람, 기계공, 외과의사,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음악 표현은 어때요? 작곡가, 연주가 등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음악의 뭐 높낮이, 리듬, 멜로디, 음색 이런 것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음음 중에서 이렇게 알아듣는 것들이고요. 시각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예요. 그래서 가수, 작곡가, 지휘자, 성악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를 나중에 더 키워나갈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대인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크라테스나 간디 이런 분들, 석가모니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요. 사회지능이랑도 관련이 있대요. 사회지능이랑 관련이 있는데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잘 느끼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지금 이제 뭐 다른 사람과 공감하세요. 공감이 중요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대인관계가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세일즈맨, 교사, 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쓰인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이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출력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들 다 제공되잖아요. 자기 성찰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영적 지능이라고 하는 또 조금 0.5 지능, 뭐 9 지능, 9번째 지능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느낌이라던가 장단점, 특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보듯이 자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고 많이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리치료사, 뭐 종교 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관찰지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그러니까 생태계의 변화를 잘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해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사물을 구별하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떤 걸 봤는데 뭐 미나리야, 민들레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하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천문학자, 수의사 이런 생물학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인 거고,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 스포트라이트형이냐 아니면 서치라이트형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쪽에 이렇게 포커스가 돼서 그게 두드러진 친구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두드러지면 그 친구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서치라이트 같은 경우는 폭넓게 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넓게 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조합을 해서 어떤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스포트라이트형이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미술가, 뭐 음악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로 신체하고 음악지능, 시각공간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같은 경우는 하나씩만으로도 도드라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성찰지능, 대인관계지능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진단을 할 때 세 가지를 같이 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도드라진 걸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뜰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를 같이 봐서 그렇게 해서 직업을 조합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표현의 공부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다가 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서나 학습지 강의 같은 것이 이 친구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언어적인 활동을, 그러니까 언어적인 지능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최적의 활동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 말하기, 뭐 브레인스토밍, 테이프 녹음해서 듣기, 글짓기, 뭐 시집 만들기 이런 것들 활동을 같이 하면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아이들이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고요. 이런 낱말 게임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이 친구들은 자기의 자신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차 있는 친구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그것들을 해줄 수 있느냐, 자신감의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 수학 지능 같은 경우는요, 수학, 과학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영재라고 하는 친구들이 논리수학 표현이 뛰어난 친구들을 우리나라는 영재로 뽑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일상적인 것에서도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논리 퍼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퍼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보드게임 중에서 이런 논리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면 좋고요. 실제로 뭐 문제법 추정, 비유나 유추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논리 수학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공부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아이가 한번 찾을 수 있게끔 해주고요. 저는 중요한 건
보드게임을 통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에게